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태풍 흰남노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을 앞두고 큰 농작물 피해를 불러왔는데요. 이제 고물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이번에 이제 남부지방을 좀 다행히 중부지방을 비껴갔는데 네, 지금 과거에 보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이제 그 신선식품이라 그러죠. 채소류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행히 피해가 많으신 분들은 많겠지만은 지금 좀 빨리 지나갔다는 게 그나마 네. 좀 다행이긴 한데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농작물 특히 과실류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생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7일째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 네. 9월에 보통 전통적으로 뉴욕 증시가 좀 약세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9월 달에 FOMC가 열리거든요. 요게 네. 이제 많이 우리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서 저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0.75를 올렸고 요번에도 보면 지금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2%대 3%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겠다. 기업이나 가게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걸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0.75 올리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약세 폭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75 정도. 그래서 FOMC 열릴 때까지는 미국이 좀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긴 어렵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시각으로 8일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제 미 연준이 연간 8차례 정도 발표하는 미국 경제 어떤 동향의 종합 보고서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린북이 있고요.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건 이제 표지가 이제 베이지색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 노동, 그다음에 산업활동, 소비, 물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네. 네. 그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 시장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가운데 예컨대 S&P 500 같은 경우에 올해에만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높은 금리도 한 몫을 하겠지만 하반기에 예상되는 기업 실적 악화도 좀 큰 변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이제 기술 기업입니다. 테크 기업.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뭐랄까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좀 자금 사정이 탄탄한데 그 작은 이제 그런 테크 기업들은 사실 부채가 많아요. 네. 부채가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실적이 많이 악화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이 된다면 그리고 연준 금리가 지금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지금 2.5 정도 되니까 3.25잖아요. 그죠? 네. 3.25에서 끝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실적 특히 이제 수지 쪽에 많이 악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두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이 좀 지나가는 모양새긴 한데 네. 경기 침체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건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은 1,37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건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좀 빨리 오른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보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양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판다든가 그런 걸 많이 있지만은 그 판 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엔화하고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로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의 펀더멘탈이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그런 이유로 유로화는 약세고 엔화는
아시다시피 뭐 일본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었는데 물가가 플러스가 되니까 사실 뭐 그게 경기가 좋아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를 반기고 있어서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고수하겠다. 그런데 엔화 가치도 막 떨어지죠. 네. 그러면 3대 통화 중에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선호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갖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시장에 많이 높아졌고 그게 네. 그게 원화 시장까지 넘어온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 상승세가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고환율이 이어지면 보통 이제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그러면 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물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입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네.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화 환율이 예를 들어 7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수입 물가가 100원에서 120원 올랐을 때 뭐 20원 폭이다. 그럼 거기 한 57%가 환율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수입 물가는 더 떨어지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환율의 영향도 크지만 그거보다는 원자재 가격 빠지는 영향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 물가 상승률 자체는 떨어지지만 말씀하신 포인트대로 원화 환율이 저런 식이면 상승률이 떨어지는 폭이 좀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게 결국은 이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거쳐서 우리 국내 물가가 안정화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또 그제 구두 개입을 했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금리 인상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럴 수밖에는 없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금리를 연준처럼 막 저번에 빅스텝을 한번 하긴 했지만 네. 0.75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 격차는 이제 벌어질 거예요. 역전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 외환시장 안정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결국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쯤 좀 인상을 멈출 거냐, 아니면 멈추기 전에라도 이제는 좀 천천히 하고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다. 이런 시장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원달러 환율은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이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기업들이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환율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뭐 1,000원에서 1,500원 갔다. 뭐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50% 생기는 거죠, 바깥에서. 네. 그게 일단은 시차가 있었고 과거 통계를 봐도 상당한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원화만 약세면 좋은데 네. 예를 들어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제품하고만 서로 경쟁한다. 네. 상당히 유리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중국 제품, 그다음에 뭐 유럽 지역의 제품, 일본 제품과의 어떤 경쟁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통화도 우리나라 통화만큼 지금 달러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약세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 경쟁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잖아요. 네. 수요가 이제 침체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침체되면 사실 뭐 가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에서는 그런 환율이 올라가는 게 결코 우리나라한테는 뭐 반갑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좀 치솟으면서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사이에 3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뭐 금감원이 일단 외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외환 보유고가 대략 우리가 이제 한 4,400억 달러 정도, 예,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조금씩 줄었죠. 네. 최근에 약간 늘었다 또 이제 빠졌는데 이게 이제 기준치를 잡기 나름인데요. 좀 네.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치를 보면 뭐 7,800억까지 제시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IMF의 기준치 두 가지 중에 하나 좀 뭐랄까 좀 완화된 기준치가 한 4,3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4,400억 좀 못 되는 수준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외환 보유액 중에 이게 단기 채무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 그때쯤 이후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근데 요게
주된 원인이 그 우리 서학 개미들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단기 채무라는 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채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그게 뭐 옛날에 외환위기 때처럼 뭐 기업들이 급하게 급전을 빌리느라고 단기 채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이죠. 원유 생산량을 다소 줄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를 그러니까 더 증산하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이제 제 기억으로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했을 때 좀 분위기가 쎄했었거든요. 사우디 쪽에서 좀 네. 그게 이제 산유국들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유가를 어느 정도 좀 고유가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국가의 어떤 재정 수입이라든가 수출이 거의 원유 수출에 의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 내 물가가 뭐 최근에 상승률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유가가 많이 안정이 돼야 돼서 유가 안정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오펙 플러스는 그러니까 10만 배럴 정도 제가 찾아보면 10만 배럴 정도 증산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 안정에 좀 도움이 안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잠깐 오르다가 또 말았어요. 가격 보니까 그 말은. 지금 10만 배럴은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유가가 더 빠지지 않는 그런 힘은 작용을 해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어떤 핵 협상. 만약에 그게 타결이 되면 이란이 사실 원유 시장에 공급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 이제 지금 제재를 받기 전에 그 물량이 들어오면 오히려 유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로는 크게 시장에 뭐 큰 또 랠리가 다시 시작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산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오펙과 오펙 플러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네. 다시 이렇게 원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국내 뭐 기름값이 다시 오른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는 건가요? 가격이 많이 올라야 이제 그 이제 도입 가격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인데 오른다고 해도 좀 시차가 있어요. 뭐 한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 그 기름값 주유소의 네. 기름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